부자와 빈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뉠까요? 명예와 현재 지위인가요? 글쎄, 저는 경제에 대한 깊은 지적 사유 또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에 대한 인문학적, 철학적 접근을 조금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러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과연 부자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고대 시대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잉여 농산물 또는 잉여 생산물이 생산되던 시점에서부터 부자라는 개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간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토지에 정착을 하고 부족과 사회를 이루고 난 후에 진정으로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남는 어떤 잉여 농산물 같은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 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점차 발전하여 금이나 은, 원시통화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는 오늘날의 어떤 수단인 은행 시스템까지도 생겨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음악, 연극, 엔터테인먼트, 영화 이런 형태의 무형의 산업들이 또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잉여 생산물이라는 잉여 가치와 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어떤 즐겁고 재미있는 문화, 컬처들은 존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겪었고 현재 전쟁을 겪는 나라이지만 실제 현대 사회에서 가난한 국가로 갈수록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문화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사실을 생각해 보면 공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야 잉여 자본 및 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등에 조금 담아 볼 수 있고요. 그 잉여 자본들이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을 태동시키기도 합니다. 영화 산업 100조, 음악 산업 100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 정도의 잉여 자본이 그 산업의 유동성을 타고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피카소의 그림이나 디즈니의 만화 영화, 뉴진스의 음악 저작권은 사실상 무형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겠네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남들과 다른 지위를 갖는 건 즉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큰 잉여 가치를 생산해내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치 저장 수단에 저장하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단계를 하나씩 조금 파헤쳐 보면 이럴 것 같네요. 1단계, 자신의 소비보다 생산력을 늘린다. 자신의 가치 생산 수단인 노동력을 최대한 시장에 맞춰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성공을 한다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나 변호사, 운동선수, 사업가 모두 이런 평범한 직장인들보다 시간당 가치 생산성 효율이 월등하게 높은 직군이죠. 또한 이런 분들 단순히 가치 생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맞추어 소비 부분까지도 자신의 생산성보다 더 낮춰야 결국 이제 더 아끼고 저축을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어내야 이런 잉여 자본의 보존이 가능해지죠. 다 써버리거나 하면은 또 그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나 의류 같은 남이 만들어 놓은 가치물을 과다하게 소비하는 사람은 우리도 알다시피 부자가 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만드는 자와 쓰는 자 결국 둘 중 하나로 귀결이 되니까요. 우리 모두 부자가 됩시다. 의 말 속에는 쓰는 자보다는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되세요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요? 2단계는 잉여 자본을 좋은 가치 저장 수단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얻어낸 이 잉여 자본을 좋은 가치 수단에 저장하는 것,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은 특정 형태를 또 가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채권, 주식, 금, 은, 구리, 저작권, 그림, 비트코인, 현금, 인간관계, 가족, 연인, 뭐든지 사실 모두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좁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국한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 이런 게 있겠죠. 내가 누군가를 잘 알고 친하다 역시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설계자의 저자이자 퍼널 마케팅의 고수 러셀 브런슨은 그가 쓴 책에서 자신의 세일즈 스토리를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풀더라고요.
제 손에 든 아이폰을 제가 경매에 붙인다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50불, 70불, 200불, 300불. 아이폰 중고 가격 정도 가격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값을 이제 불러주셨는데, 하지만 이건 그냥 일반 아이폰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저만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구루들의 컨택 정보 약 250명 정도 있고요. 그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 핸드폰을 얼마에 구매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청중들이 갑자기 숫자를 올리기 시작했다고요. 2,000불, 5,000불, 12,000불, 3만 불 이렇게까지 갔다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건요. 이 러셀 브런슨이 쌓아 올린 잉여 자본,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즈니스맨들의 어떤 컨택 정보죠. 이것들이 이제 신용, 역시 현금으로 사람들이 이 가치를 치환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을 느꼈다라는 거죠. 이렇듯 누구는 여친 남친에게 약간 쓸데없는 돈과 시간을 저장했다가 홀랑 까먹기도 하고요. 누구는 어려울 때 도와줬던 아주 스치듯한 작은 인연으로 수십 배로 돌려받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인간관계의 가치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다가 말년의 큰 후회 속에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라는 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 자신의 잉여 자본을 좋은 가치 저장 수단에 알맞게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치 저장 수단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따라해야만 그들과 어쩌면 가장 비슷한 길을 갈 확률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특히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슈퍼리치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치 저장 수단은 주로 이제 부동산이나 금 같은 인플레 해지 상품인 것 같고요. 또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현금, 캐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가만 통장에만 넣어놔도 소위 말하는 실질 가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자산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어쩌면 부자와 가장 멀어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알아야겠는데 잘 모르겠고 집요하고 태생적으로 조금 논리적이며 심플한 멋을 놓지 않는 선한 사람을 섬기는 이매진댓의 세차장입니다. 고맙습니다.